안녕하세요. 글로벌 캠퍼스의 한어파트 강사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2단원 시제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각각의 기본 시제와 그것에 대한 진행 시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조심해야 될 문법적인 특징들로 뭐가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트 1 현재 시제 vs 현재 진행 시제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현재 시제 vs 여기 현재 요거 진행으로 고쳐주시고요. 진행. 현재 진행 시제는 자,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현재 시제는요, 반복적, 일반적, 영구적 상황을 표현하는 것에 반해서 현재 진행 시제는 일시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다. 자, 이렇게 요런 차이가 있구나.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주죠. 현재 시제는 반복적, 반복, 일반, 영구,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없다 이거죠. 현재 시제도. 근데 현재 진행 시제는요, 지금 일시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자, 반복적 상황의 예시네요. 셀리는 매일매일 커피를 3잔씩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매일 3잔씩 마신다는 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제니는 이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레이스로 일하고 있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물은 100도가 되면 끓어. 일반적인 사실이죠. 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좀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얘기를 할 때가 현재 시제라는 얘기고요. 자, 반면에 현재 진행 시제는 말하는 시점에 지금 이 순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현재 진행이라는 거죠. 자, 셀리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이야. 몇 초 있으면 이제 커피 다 마시면 이제 커피를 안 마시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제니는 지금 이 순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있으면 퇴근을 하든지 뭐 아니면 일을 그만두든지 뭐 아무튼 조금 있으면 아니라는 거고요. 자, 물이 지금 끓고 있는 중이야. 따뜻한 물을 너 컵에 따라라. 조금 있으면 물이 식어가지고 끓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현재 진행 시제는 무조건 일시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쓰는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에 일시적 상황 외에도 현재 진행형을, 이 진행형을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뭐 굳이 따로 막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현재 일시적인 기간에만, 여기 일시적인 기간에만 나타나는 반복적 행위예요. 자, 셀리는 커피 3잔을 매일매일 마시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야,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셀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7살부터 100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맨날 밤늦게까지 커피를 3잔씩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야, 지금 셀리가 말이야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커피를 3잔씩이나 마시고 있어 맨날 맨날 막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 일정 그 특정 기간에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요럴 때 이제 맥락에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래에 진행되는 행위입니다. 자, these day 요즘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케빈은 요즘 꽤 바쁘다 이런 표현이야. 요즘 꽤 바쁘다. 그래서 뒤에 그는 아주 야간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그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그런 중이다라는 요즘에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자, 그 다음에 불평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말이 진행형과 같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자매는 항상 그 마음을 바꿔버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러면 요때는 이 지금 그 결정을 바꾸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을 표현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자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평의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결정된 계획. 자, 우리는 이번 주말에 첫 번째 어, 이 멤버십 훈련, 그러니까 협동식 훈련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멤버십 트레이닝이 요거를 줄여서 M하고 T 하면은 이게 바로 MT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커서래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MT 가자. 야, 우리 MT 가자. MT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동아리 MT, 뭐, 과 MT, 뭐, 이런 거 가게 되는데, 그 MT가 바로 이 Membership Training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행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3번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번에다가는 이렇게 별표를 2개 해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해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됩니다. 자, 문법의 원리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표를 2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자주 물어본단 말이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 묘사, 감정, 태도, 소속, 소유, 무의지적 감각, 인지,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는 진행을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 길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짧게 이렇게만 압축합시다. 소유, 상태. 자, 소유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법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 지금 있는 resemble이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닮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국말로는 닮다라는 말의 진행형이 한국말은 가능해요. 자, 한국말로 이런 말, 야, 닮아간다, 닮아가는 중이다, 이런 말 어때요? 충분히 쓸 수 있죠. 이런 말. 아우, 야, 너는 참 아빠를 닮아가는 중이구나. 아유, 넌 참 엄마를 닮아가는 중이구나. 또는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야, 우리가 서로 닮아가는 중이야. 어때? 한국말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으로 접근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이런 말이 되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뭐, is resembling 뭐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she is resembling her mother, 뭐 he is resembling his father,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is resembling 이런 말은 영어에서 이런 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밖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have, want, possess, belong. 이게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단어죠. 이런 것도 어때요? 한국말로는 말이 되는 것 같죠? 야, 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나 건물주야. 이런 말 있잖아. 그러나 영어로는 이거를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연결돼서 보는 게 4번입니다. 자,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 방금 나왔던 소유 상태 동사라고 하더라도 소유 상태의 의미가 아니라면은 진행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뭐 말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요거의 말에 연결해서 소유 상태의 뜻이 아니면 진행형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have입니다, 여러분. 자, have가 가지다, 그러니까 뭐뭇을 가지다, 그쵸? 뭐뭇을 가지다라는 이 소유의 느낌으로 말이 쓰였을 때는 이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have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걸 붙여가지고 뭐뭐를 먹다
먹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 이때는 소유가 아니라 먹다라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진행형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봐볼게요. think 같은 경우도, 자, 너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냐? 이와 같은 이제 상태, 이렇다라고 생각하냐라는 이제 상태 의미로 쓰였지만은, 지금, 야, 널 뭘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니? 생각하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니? 요럴 때는 또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스프는 굉장히 맛이 있다. 이 스프는 굉장히 맛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스프의 상태가 맛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의미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지만은, 자, 지금 그 요리사가 스프를 맛보고 있는 중이다. 먹어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때 그 다음에 appear, 자, 요거는 이제 이때는 seem으로 뭐뭐 같이 보인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셀리는 가난해 보인다. 가난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는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다라는 동작, 그래서 셀리가 저기 관객 뒤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동작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중에서 이 A번의 5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Jenny and I have or are having lunch together at the restaurant now. 자, 나랑 제니가 지금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함께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have라는 게 선생님 have는 소유 상태 동사 가지다라는 뜻의 소유 상태 동사니까 진행형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가지다의 뜻이 아니라 먹다라는 뜻이죠. 런치, 점심을 먹다의 뜻이고 동작의 뜻이죠. 그러면 진행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트 2 넘어가서 이번엔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시제 vs 과거 진행 시제. 과거 시제는 과거 어느 시점에 끝난 과거의 상황을 표현. 네,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진행 중인 상황을 표현.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진행 중인 상황을 표현하고 싶으면 진행 시제를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했다 요 정도로 말할 거면은 그냥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자, 밑에 과거 시제 예문 한번 봅시다. 내가 도착했을 때 제니는 설거지를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제니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끝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냥 되게 담담한 표현이에요. 근데 과거 진행 시제로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도착했을 때 제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도착한 그 시점에 내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탁 들어갔을 때, 그때 제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슉 하면서 설거지를 쑥싹쑥싹쑥싹쑥싹 하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다라는 굉장히 액티브한 느낌이 들죠. 활동적인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죠? 여기다가 그냥 좀 더 활동적인 느낌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과거 진행 시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 이어서 좀 또 같이 볼게요. 종종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를 함께 써서 어떤 일을 하던 중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뭔가 겹쳐지면서 다른 일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었다라는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들게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엄마가 지금 보니까 설거지를 하시던 동안에
손을 베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후라이팬 같은 데에 좀 냄비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봐. 자, 그다음에 어제 내가 그녀를 공원에서 보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그다음에 밑에 거는요. 내가 일어났을 때 비가 오고 있던 중이었다. 뭔가 조금 더 훨씬 활동적인 느낌이 살아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차례대로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과거의 일을 뭔가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과거로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굳이 진행형을 섞어 쓰지 말고요. 자, 앞부분 보세요. 나는 책을 읽고 있던 중이었어요. 카페에서. 내가 제니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제니를 딱 본 그 과거의 시점, 그때 나는 책을 읽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거 봤으니까 인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 읽고 있었던 거를, 그 책을 멈추고, 읽기를 멈추고, 그녀에게 잠시 말을 건넸다. 그녀와 잠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과거로, 이거 차례차례 일어난 일이니까요. 과거로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중에서는요, 우리 B의 3번 문제로 한번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케빈은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케빈하고 read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빈칸이 있고, a book, 그 다음에 when I visited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when 부분에서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여기가 지금 과거 시제로 얘기하면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을 딱 찍었어요.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때 읽고 있었다. 아, 진행형 느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과거 진행형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Kevin, B 플러스 ing, was reading. 자, 그러면 이제 유니트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1과에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과에서 유니트 1, 2도 현재와 과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가 미래, 그리고 미래 진행 시제를 좀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미래 시제와 미래 진행 시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미래 시제는 미래의 일에 대한 예상, 계획, 의지를 표현하는데, 미래 진행 시제는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진행되고 있을 행위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이 미래의 진행 시제가 조금 더 활동적인 느낌이 살아나는 거죠. 미래의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적인 느낌이 전달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I will visit Paris someday. 그럼 그냥 나 언젠가는 파리에 방문할 거야 라는 거는 아, 나 방문할 계획이 있어 또는 방문할 예정이야 뭐 그냥 요 정도 느낌이에요 말이. 자, 그런데 I will be visiting Paris by this time next year. 그럼 나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활동적이고 동작의 느낌이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이제 미래 시제의 미래 표현에 대해서 여기 좀 정리해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다가 적어봅시다. 미래 시제를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은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will, 조동사 will을 쓰는 방법과 두 번째는 be going to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얘네 둘은 공통점이 요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패턴이 있죠. 그쵸? 근데 차이점은요, 요거는, 이거는 조동사고요, will은. 그런데 요 be going to의 요 be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는 원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조동사로 작업해야 되고요.
요 녀석은 비동사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will 또는 be going to 동사 원형, 이게 기본적이죠. 미래 시제 가장 기본 원칙이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미래를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현재 진행형도 미래를 나타내는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이 쓰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시조부죠. 네 번째는 시조부, 그죠? 시조부는 현재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말들이 미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밑에 예문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ll. 자, 예측, 말하는 순간의 계획과 의지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약간의 우유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저기 가서 사자. 사자. 뭐 해서 내가 저기 쇼핑몰, 그 잡화점, 뭐 상점에 간 동안에 사자. 이렇게. 이거는 말하는 그 순간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려고 했던 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A가 한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럼 가서 사자. 이렇게 이제 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나는 이번에 꼭 시험을 통과해야 돼. 라는 자기의 의지를 나는 통과할 거야 라는 자기의 어떤 다짐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자, be going to는요, 예측이나 또 이미 결정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맑을 예정입니다. 뭐 이런 예측의 의미, 일 때 위라고 뭐 똑같은 건데, 자, 밑에, 우리는 이번 여름에 아프리카를 방문할 거야 라는 거는 지금 이미 예정된 거야. 즉흥적으로 갑자기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진행형도 미래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아프리카를 방문할 것이다. 그다음에 현재. 그래서 여기 부사절이라는 것도 시조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럴 경우엔 뭐 또 공식적 계획은 뭐겠어요? 왕래발차기죠, 왕래발차. 그래서 이번 콘서트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6시에 시작합니다. 이번 토요일 콘서트는 6시에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열쇠를 찾았을 때 나는 너에게 알려줄게. 시조부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미래를 나타내는 말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유닛 테스트 A번에 우리 4번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John and Mary, 그 다음에 are going to go, 그 다음에 are going 하고 scuba diving in Australia for this summer vacation. 자, 그러면 존하고 메리가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스쿠버 다이빙은 물속에 잠수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수영하고 이런 거. 자, 그런 거를 이제 할 계획이다라는 지금 이제 이번 여름에 할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얘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일 때는 일단 먼저 be going to go라는 미래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런 뭐 가까운 계획이나 또는 뭐 또 결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형인 are going도 미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맞다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과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과에서는 기본 시제와 그리고 진행 시제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좀 떠올려 보면서 특히 여러분 소유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다라는 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단어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